이 왕한테는 당연히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아직 11살이잖아요. 그때 누가 또 등장하냐면 왕의 삼촌, 나중에 숙종이 되는 계림공이 등장합니다. 이 계림공이 등장해서 그 당시 평장사 소태보라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안위가 재상들에게 달려있어 지금 사태가 위급하니 공이 반란을 막을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소태보가 상장군 왕국모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궐에 가서 시위하게 해요. 그리고 왕국모가 사람을 시켜서 선정문 안에서 이자희를 참수해버립니다. 왕명도 받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서 이자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당을 선정문 바깥에서 처형하고 병사를 나누어 보내 이자희의 아들 등 17명을 붙잡아 처형하고 50명을 남쪽 변방으로 유배 보내고 역적무리의 처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양계 주진의 노비로 삼았다. 마치 이자희가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숙종이 그것을 진압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이 숙종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은 철저하게 승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라고 한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자희의 반란이 아니라 숙종의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죠? 이자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숙종이 먼저 군대를 일으켜서 이자희 제거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료인 거죠. 실제로 숙종이 이자희를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중서령에 오릅니다. 그 이전까지 이자연이 올랐던 그 높은 관직에 자기가 직접 올라요. 그리고 자기의 그 군사 행동을 도왔던 소태보를 권판이부사. 판이부사는 문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판이부사. 근데 앞에 왜 권자가 붙으냐면 소태보의 뭐라고 해요? 짠밥이 아직 거기에 오를 정도가 안 됐던 거예요. 판이부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시로 판이부사를 맡게 됐을 때 앞에다가 권자를 붙이는 겁니다. 권판이부사. 그 다음에 왕국모를 권판병부사. 판병부사는 무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숙종이 계림공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중서령, 최고관직이 되고 자기를 도운 두 사람한테 문신과 무신의 인사를 장악하게 하는 딱 쿠데타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숙종의 반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로부터 석 달 뒤에 헌종이 계림공에게 양위를 합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양위를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보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수양대군은 막 피바람을 보고 난리를 피우고 뭐 쫓아내고 그랬지만 숙종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자희라는 사람 하나 처벌하면서 처형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권력 잡고 왕이 된 이런 정치적인 수완을 보인 거죠. 이렇게 그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나요? 조선의 세조도 일을 참 열심히 하는데 고려의 숙종도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고려 숙종은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땅 내세워요.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정책을 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보다 조금 전에 중국 송나라에서 있었던 왕한석의 신법, 그걸 자기가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숙종의 정치를 신법 정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외척 제거하고 이자희 같은 사람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해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경으로 천도하겠다. 남경 천도를 시도를 합니다. 이 천도 얘기는 다음에 따로 묶어서 하기로 하고요. 숙종 때는 화폐도 발행해요.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해. 그래서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진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죠. 여진과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패배하지만
이 숙종의 적극적인 여진 정책이 그 다음 예종에게 이어져서 윤관의 구성개척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듯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숙종의 신법 정책은 다 실패를 하지만 적어도 숙종이 왕이 돼 있는 그 동안에는 마치 즉위 과정에서의 이런 그 정당성의 결핍을 만회하려는 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부국 강병책을 펴나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자이를 제거하고 숙종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자이, 인주이 씨가 타격을 입었겠죠? 그런데 그 타격이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인주이 씨가 건재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조선 같으면은 어떤 집안에서 어떤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면 거의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처벌받거나 아무튼 다시 관직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친족에 대한 생각이 고려와 조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은 지금 우리와 같이 북의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삼족을 멸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북의 친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형으로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쪽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내 처가 있으면 처의 아버지 쪽, 처의 어머니 쪽, 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망을 만들게 돼요. 이런 것을 양측적 친속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정치적인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친인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친척과 인척을 합친 말인데 친척이란 말은 나하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인척은 그것이 아니고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척이라고 하죠. 이 친척과 인척이 동등한 비중으로 나와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주이 씨 집안의 이자의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거되었다라고 해도 인주이 씨 집안이 전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이와 양측적 친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이와 사촌이었던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자이가 제거된 다음에 인주이 씨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실과의 혼인이에요. 숙종 이후에 예종과 인종의 혼인 관계를 보면은 예종의 비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인주이 씨입니다. 인종에게 4명의 비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인주이 씨입니다. 그래서 문종 이후에 인종까지, 그러니까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이 7왕들의 왕비를 조사해 보면은요, 모두 20명이 있습니다. 7대 왕의 왕비가 모두 20명인데 20명 중에 10명이 인주이 씨, 나머지 10명 중에 4명은 근친혼, 타성, 다른 성으로 결혼을 한 이 경우가 6명이 있습니다. 50%. 자, 50%를 차지한다. 국왕과의 혼인의 반은 인주이 씨가 독점한다. 이 정도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자이가 제거된 뒤에도 인주이 씨의 이런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자겸이 등장합니다.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고 관직에 진출할 때는 음서로 진출해요. 이 음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동생이 순종비 장경궁주입니다. 여동생이 왕비가 됐었는데 좀 예상 밖의 사건 하나가 있어요. 순종이 죽은 다음에 왕비였던 이자겸의 그 여동생이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와 사통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겸이 이 일에 연좌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누이 동생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벌일 때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해임이 되기도 했지만 그 뒤로 또 관직에 올라서 승진하다가 둘째 딸이 예종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따르면 예종이 둘째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로 말미암아 갑자기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종의 장인이 된 거죠. 그러면 예종은 왜 이자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됐던 걸까요? 인주씨 집안이 그대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과 함께 이자겸의 노력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실은 뜻밖의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긍이라는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것이 112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종이 죽고 인종이 막 즉위하고 이때쯤 다녀갔는데 그때 서긍은 이자겸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자겸을 만났고 이자겸에 대한 기록도 남겨놨고 이자겸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도 남겨놨는데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자겸의 형 이자이는 전대에 이미 재상이 되었다가 어떤 일에 연좌되어 유배되었다. 이자이의 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자겸이 형의 일을 경계 삼아 항상 조심했으므로 예종이 깊이 신임하고 중용했다. 그러니까 이자겸은 오히려 사촌형 이자이의 그 반란 때문에 더욱더 조심했고 그래서 어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예종과 가까워지고 예종에게 자기 딸을 왕비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그 다음 왕, 인종이 되면서 국왕의 장인이면서 다음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갑자기 귀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예종이 죽은 다음에 인종이 태자였지만 어렸어요. 글쎄요, 그때 14살이었으니까 그렇게 아주 어린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렸다는 거죠. 예종의 동생들, 그러니까 인종의 삼촌들이 왕위를 엿보았으나 이자겸이 태자를 받들어 즉위하게 했다. 자기 외손자잖아요. 이 외손자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겁니다. 자, 예종의 동생들, 그러니까 인종의 삼촌들이 왕위를 엿보았다고 하는 이 기록에 대해서 역시 서긍이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고려 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민년 4월에 1122년 4월에 예종이 죽으니 여러 아우들이 서로 즉위하려고 다투었다. 원래 숙종은 아들 5을 두었는데 예종이 장남이었고 둘째, 그러니까 예종의 바로 아랫동생이죠. 대방공 왕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탈취하고자, 다시 얘기해서 계림공 숙종이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것과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반복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한인이 등장하는데 대방공 왕보의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미처 거사하기 전에 음모가 누설되어 곧바로 사로잡히고 투옥되었다. 이때 이자겸이 왕에게 넌지시 말하여 이거 일을 누설한 거예요. 왕보를 섬으로 추방하고 여러 사람들을 베고 잔당 수백인을 잡아들였다. 이 때문에 변란을 안정시킨 공으로 이자겸의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왕의 장인이고 새로 즉위한 왕의 외할아버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겸은 인종이 즉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왕의 외할아버지로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자 자신이 아니고 권력자 가족의 전횡이죠. 권력자의 가족이 비선이 되어서 농단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 이자겸의 어머니가 문제가 됩니다. 이자겸의 어머니,
고려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이 탐욕스러워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사들이면서 제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뺏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제로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사는 거, 이것도 강매가 되네요. 거의 뺐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노비를 부려서 횡포를 부리게 했다. 이 이자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축하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는 일이 있겠어요? 이게 전부 자기 아들 믿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은 국왕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대우냐면요, 인종이 자기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자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임금이 신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그 공덕을 드러내서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이 신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공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옛날 주나라 성왕이 주공에게, 자기 삼촌이에요. 정말 이 성왕을 보호해준 자기 삼촌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공은, 이자겸은 선왕의 부탁을 받아 짐이 존숭하고 친근히 지내는 사람으로 임무는 크고 책임은 심대하며 공은 높고 덕은 두터우니 다른 신료들과 호칭을 같이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경이라고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고려시대 왕들이 신하를 부를 때 경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중에 아마 국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직을 주는데 중서령이라는 관직을 줘요. 이자연이 가졌고 숙종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스스로 계림공 시절에 가졌던 그 관직을 이자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문화성의 영사 해서 영문화사, 상서도성의 영사, 영상서도성사, 이부와 병부의 판사, 판이병부사. 지금까지 없었던 관직을 이자겸에게 몰아줘요. 그리고 부를 세운다. 이거는 왕자들에게나 해주는 건데 이자겸한테 부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숭덕부라고 하는 부를 세워주고 이자겸이 사는 집을 의친궁이라고 해서 궁이라는 타이틀까지 줘요. 이거는 신하에게는 좀처럼 가지 않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걸 이자겸한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자겸이 이제 외손자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권력을 잡아요.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도전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그 생각까지는 괜찮았는데 방법이 좀 비뚤어졌습니다.